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25일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하나씩 이렇게 올리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또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에 좋은 그런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마시는 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거 하루에 한 4병씩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식사하고 운동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제 식사는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안 먹는 쪽으로 소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는 적게 하고 이제 운동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보시면은 지금 사무실에 매트도 깔아놓고, 이게 이제 마사지 볼이라는 건데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마음을 내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 왜 필요한지 뭐 제가 늘상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도 이제 에어컨을 켜놨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이제 에어컨 켜놓으면 이렇게 손이 좀 차가운 날이 있습니다. 손끝이 어떨 땐 좀 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손이 차가워서 에어컨을 끄거나 이제 여름에 더운데도 잘 못 키시는 분들은 이제 한방에서는 수족 냉증이라 그러잖아요. 손만 차가운 게 아니라 발도 차갑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 뭐 은행잎 추출물이라든지 요즘에 선전들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 뭐 또는 오메가3를 드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절대 손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순환 문제는 맞는데요.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순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이제 열이 부족해서 손끝 발끝까지는 이렇게 순환을 잘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아랫목이 있고, 아궁이에 가까운 곳은 아랫목, 아궁이에서 먼 쪽은 윗목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이 여기만 이제 뜨겁고 여기는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불을 많이 떼면 아랫목하고 윗목이 다 따뜻해지는데, 불을 조금만 떼면 아랫목만 따뜻하고 이제 윗목이 차가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구들에 문제가 있어서 윗목이 차가운 게 아니라 불을 덜 뗐기 때문에 윗목이 차가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이 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가장 뜨겁고요. 가장 윗목이 이 손끝 발끝입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이 차가운 거는 이 혈액 순환이 이 구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열을 많이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쪽 일부러 손끝 발끝으로 가는 혈관을 차단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혈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몸에 열이 없어서라는 거고, 몸에서 열을 내는 게 이제 갈색 지방이다. 그래서 이제 갈색 지방의 문제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발이 차다고 해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셔봤자 소용이 없고 갈색 지방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태어난 지 한 200만 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제 그동안 어떤 일로 제일 많이 죽었냐 하면은 잘 못 먹어서 죽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추워가지고 죽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시작은 저쪽 아프리카 따뜻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점점 추운 데로 이주하면서 살게 되면서 추위에 이제 견디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 우리가 보면은 패딩을 입거나 또는 보일러를 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딩을 역할을 하는 게 백색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보온인 거죠. 몸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잘 안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색 지방은 몸에서 열을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발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 집 안에서도 이렇게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지낼 수도 있고 보일러를 많이 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우리 몸에 다 존재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위와 배고픔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추위를 잘 견디고 또 배고픔을 잘 견디는 그런 조상들의 우리가 후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백색 지방, 갈색 지방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백색 지방은 기본적으로 피하라 그래서 이 살갗 아래, 특히 이제 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장기들이 주로 다 이 배 쪽에 있거든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궁이 있죠. 그래서 자궁 쪽 골반 쪽으로 해서 아랫배 쪽으로 지방이 많이 있고, 이 안이 이제 따뜻하게 유지가 되게, 여기가 열이 있는 게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갈색 지방은 주로 목하고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도리를 목에다가 하는 이유가 이 갈색 지방이 이 목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지금 손으로 만져보면 따뜻하죠. 여기다 목도리를 해놓으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목도리는 이제 갈색 지방이 있는 곳에 둘러야 따뜻한 거고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 하는 말이 이 등이 따뜻한 게 이 갈색 지방이 등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이 차가우면 이거는 이제 갈색 지방이 잘 작동을 못해서 체온이 떨어지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하고 등은 항상 좀 따뜻해야 되는 거고요. 배하고 손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지방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차갑고요. 열이 밖으로 안 빠져나오니까 또 손끝 발끝은 기본적으로 윗목이기 때문에 차가운 거죠. 우리 몸이 어렸을 때는 갈색 지방이 많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갈색 지방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체온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열을 많이 발생하는 게 어릴 때고, 나이가 들면 이제 갈색 지방이 점점 줄어들면서 몸이 좀 그 체온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갈색 지방이 많아지려면 이 이리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리신이 이게 백색 지방이고, 이리신이 나오면 이 백색 지방이 이 갈색 지방으로 바뀌어서 베이지색 지방, 백색하고 갈색이 섞이면 베이지색이 되잖아요. 갈색 지방 또는 베이지색 지방이 되는데, 이 이리신이라는 물질은 운동하는 근육에서 나온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심폐기능도 강하게 하고 근육도 튼튼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열이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하얀 것들은 백색 지방이고,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백색 지방의 갈색화라고 합니다. 여기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서 이게 하얀 지방이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거고, 백색 지방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그 이리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고, 그럼 이 갈색 지방에선 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보통 자전거 1시간 타면 300kcal도 소모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햇반 한 그릇이 보통 300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1시간 타는 거하고 햇반 한 그릇이 같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운동을 잘 안 하게 돼요. 보통 그냥 내가 햇반 하나 덜 먹고 말지 1시간 어떻게 자전거를 타냐 힘들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근육에서 쓰는 칼로리가 300칼로리고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가 열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엄청 배가 고프죠. 그래서 특히 수영 같은 걸 하게 되면 열 생산된 게 계속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1시간 하면 그것 또한 3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의 치킨 한 마리를 먹어도 배가 고파지는 거는 이 근육에서 쓰는 300칼로리 더하기 열로 없어지는 그런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요.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 운동표에 써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칼로리 소비가 많고, 특히 이제 겨울을 추운 때 하면은 열이 빨리빨리 빠져나가니까 더 많이 열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더 많은 칼로리 소모가 되게 됩니다. 이리신이라는 논문이 물질이 처음 발견된 게 2012년입니다.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나와서 2012년에 논문이 몇 개 나왔고요. 해마다 논문이 쭉 많이 나와가지고 2024년까지 2000편 이상의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게 다 좋은 논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물질이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 체온에 관한 또는 비만에 관한 그런 것들만 논문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오비시티라는 게 비만입니다. 처음에는 체온하고 비만 이쪽으로만 역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운동을 하게 되면 당이 떨어지잖아요. 이 당이 떨어지는 당뇨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것도 이제 알려졌고, 지금은 이쪽 신경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리신이 나올 때 같이 BDNF라는 게 같이 나오면서 뇌를 이렇게 뇌세포를 더 잘 자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하다는 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유방암 또 췌장암 그런 폐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만하고 보통 연관되는 암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리신이. 또 하나는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체온, 비만, 당뇨, 치매, 또 골다공증 이런 거에 이리신이 다 역할을 하고, 또 요즘에는 암 발생도 막아준다. 이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체중을 좀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리신을 합성을 해서 이런 다양한, 특히 이제 치매 예방을 하기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우리가 마이오카인이라고 합니다. 마이오라는 게 근육이고 카인이라는 건 어떤 동작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호르몬 종류들을 우리가 마이오카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게 모두 600종인데요. 잘 알려진 건 한 15종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하는 일들이 아까 마찬가지로 혈당, 지방대사, 심혈관 질환, 면역염증 뭐 이런 것들에 다 작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리신, 이게 이제 마이오카인이고요. 그러면 포도당 대사에도 관련을 하고 또 뭐 미토콘드리아에도 작용을 한다. 이거 외에도요, 보면 FGF21, 뭐 IL15, 6, 10, 또 뭐 여기 보시면은 마이오스타틴,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는 마이오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오카인이 작동하는 장기는, 이제 마이오카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근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육 자체를 이제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이 지방입니다. 지방에 작용해서 갈색 지방으로, 이건 브라우닝이라고 써 있죠. 이리신 여기 써 있고요. 그래서 근육하고 지방에 이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으로 작동하는 데가 이 간입니다. 간에서 인슐린하고 비슷한 그런 작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글루코스를 뭐 생산, 그러니까 포도당이 많이 나오게 하거나 또 적게 나오게 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 피질에 작동을 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면역세포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면역세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높여줄 수도 있고, 면역세포 어떤 것들은 또 억제하기도 하고, 주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면역세포들은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잘 못 죽이게 하는 면역세포들은 또 떨어뜨리고, 이런 전반적으로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혈관에도 작동을 해서 혈관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확장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요. 또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합성하게 하고, 소화기관도 잘 작동하게 하고, 또 뼈도 튼튼하게 하는, 각각의 지금 거기에 작동하는 여러 가지 그 마이오카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운동 종류에 따라서 마이오카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근육이고, 이게 이제 근육이 이제 비대해지는 거죠. 이렇게 근육을 비대시키는 운동을 우리가 보통 헬스장에서 하는 그런 운동들,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근력 운동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들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건 유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들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에 다 작동을 하는 것은 검정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근력 운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마이오카인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IGF-1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인슐린 같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 IGF-1이 올라가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데코린이라는 것들, 이런 것 두 가지가 지금 녹색이고요. 유산소 운동에 의한 것들은 이 하늘색이죠. 그래서 인터류킨 6, LIF, 그다음에 VEGF, 이런 것들은 주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많이 나오고, 이 두 가지에 다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거나 다 같이 잘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리신, 인터류킨 15, 그다음에 FGF2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하는 운동에 맞춰 가지고 어떤 그 마이오카인이 프로파일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에는 이제 피를 검사해서 자기가 어떤 마이오카인이 부족한지, 또는 어떤 마이오카인이 너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맞춤형 운동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질병에 따른 마이오카인 변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일단 노화가 되고, 당뇨,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요거는 그 만성 그 폐질환이죠.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심장병, 이런 것들이 각각마다 이제 떨어지는 거, 올라가나 마이오카인이 다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 당뇨, 암, 심장병과 관련돼서 각각에 맞는 마이오카인 어떤 게 부족한지 봐서 거기에 맞는 운동 처방이 앞으로는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걷기 운동만 많이 하거든요. 걷기 운동은 조금 애매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소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근육 운동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걷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자세를 바르게 해서 걷지 않으면 이게
운동 하다가 오히려 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그림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시긴 하시는데 너무 걷기 운동에만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 좀 이제 저가 이제 50대인데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근력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을 너무 뭐 무리하게 헬스장 가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하루에 이제 스쿼트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바른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한데, 스쿼트를 좀 연습을 하시고, 또 그 팔굽혀펴기 있잖아요. 예, 그 시덥이라고 하는 거, 또 윗몸 일으키기, 예, 그 정도 한 세 가지의 근력 운동은 매일 꾸준히 좀 하시는 게 좋고, 또 근력 운동을 하신 다음에는 제가 뭐 늘상 갖고 다니는 이 마사지 볼이란 게 있거든요. 근육이 뭉치고 나면 이걸로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폼 롤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 그걸로도 풀어주셔도 되고, 또 유연성 운동이라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이죠. 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꼭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 운동을 잘 하려면 결국은 이 복부에 있는 이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그 복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스팩을 꼭 보여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이런 복근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복근을 키우는 운동도 이게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루에 한 100개씩 이렇게 꾸준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안 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근육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600가지 정도의 마이오카인이 나오는 그런 장기고, 이 마이오카인이 나오려면 그 근육을 계속 수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 나오지 않고 수축하는 근육에서만 마이오카인이 나오니까 어떤 근육이라도 계속 좀 수축을 시켜서 마이오카인을 많이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